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도대체 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아이씨 깜깜해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민사소송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전 동영상에 제가 소장 작성법과 답변서 작성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거대한 절차 내에 있는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아주지 않아. 아니면 내가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건 값을 주지 않아.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소장을 먼저 작성합니다. 소장 작성. 제가 소장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소장 작성은 원고, 피고가 중요하고, 특히 청구 취지를 쓸 때는 손을 떨면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 제출을 법원에 합니다.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것은 이전 동영상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 작성, 자신이 소장을 작성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한테 답변서 송달을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네? 내가 돈을 갚았는데 또 돈을 갚으라는 거야. 아니면 물건을 더럽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물건값을 다 청구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건데, 중요한 것은 소장 부본 송달이 되면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서는 송달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들은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면은 그때서야 부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답변서 제출은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소장을 보고 답변서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건은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라는 것이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기일 지정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의 텀을 두고 기일 지정을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돼서 변론 준비 기일이 되면은 이때는 뭐 하는 것이지? 이때는
당신이 주장이 뭐요?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 거요? 라고 법원에서는 물어봅니다. 사실 변론 준비 기일을 잡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변론 준비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준비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 원고 주장이 뭔지 피고 주장이 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뭔지 준비기일을 지정을 하고 이제 곧바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한 달씩입니다. 한 달씩 제가 말씀드린 한 달씩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변론 기일에 많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론 기일에 수없이 많은 변론을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변론 기일 전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내 주장이 이로써 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별로 무의미합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설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판사들은 법정에서 말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있어도 변호인이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 이전에 서면을 제출해서 내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그게 어떤 사람 변론 기일이 23일 내에 지정됐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에 제출하는 절대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변론 기일이 1회, 2회, 3회 정도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변론 종결일이 됩니다. 변론 종결. 이 변론 종결은 뭐냐면 1회, 2회, 3회 할 동안 한 달 하다가 변론 종결이 뭐냐면 변론 종결 이후는 이제 선고 기일입니다. 선고. 이제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변론 종결은 이때까지 주장된 내용과 증거를 이제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변론 종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일 때까지 모든 주장을 해야 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판사가 오늘 변론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just a moment 라고 하면서 한기일만 더 주십시오. 더 제출할 주장과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한기를 더 주고 저는 이제 주장 다 했습니다. 제출할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변론 종결이고 이제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은 1년 걸려, 2년 걸려, 3년 걸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제기가 되면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됩니다. 상대방 피고한테 송달. 이게 거의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달되면 30일 내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변서 제출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첫 기일이 잡힙니다. 이게 변론 기일입니다. 쟁점이 많다면 변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변론 준비 기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론 준비 기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변론 기일이 잡히고 이 변론 기일이 1회 그리고 또 안 되겠어 2회 이게 30일씩입니다. 30일씩 3회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 이제 제가 아까 선고기일 바로 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론 종결일. 변론 종결일. 이때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변론 종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재판이 지연돼서 막 45일씩 잡힙니다. 그리고 선고기일도 한 2달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고려한다면 딱 1회에 끝난다. 1회에 끝난다. 라고 한다면 1회 끝나고 그러면 이제 선고기일이 30일 뒤에 지정이 되니까 통상 여기에서는 5달 정도 걸리겠죠. 5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면은 5달. 4달에서 5달. 근데 첫 기일에 변론 종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는 기일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이제 소송을 빨리빨리 끝내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제 어필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연할 의사라고 막 그러면 아니 다음 기회에 종결해 주십시오. 막 왜 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 항의를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법원이 이런 항의를 잘 받아줘가지고 그럼 빨리 제출하세요 상대방한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제일 빨리 끝나면 5개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지연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 절차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민사소송 절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절차 개관, 소장 작성,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을 작성하고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원인, 부속 서류 표시 등을 표시합니다. 이 소장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같이 납부를 합니다. 법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소장 각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제출했다 하더라도 바로 각하시키지 않고 친절하게 인지대 송달료가 얼마니까 납부하셔라 라고 보정이 나오는데 그때 보정하시면 좋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은 이제 피고한테 소장 부본을 보내게 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공시 송달 절차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소 보정 피고 주소를 몰랐을 때는 소장 부본 송달이 안 됐을 때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 그 보정 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하면 되는데 그때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무변론 판결.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잡한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 준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쟁점 정리 기일, 변론 기일 방식 또는 준비 절차 기일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변론 준비 절차로 진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이제 계속 변론을 하게 되고 이전에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하고 판결서가 송달된 후 2주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은 진행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최소 5개월에서 최장은 모릅니다.
3년 된 사건도 있고 5년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정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는 다음 동영상은 이걸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방한테 법원에서 야 주소를 보정해라 라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